요거는 멀티 차트인데 네. 여기에 이제 라인 차트라는 데 들어가서 보면 왼쪽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 5대 광역시 8개 도액 다 합쳐가지고 네. 희미하게 선을 넣은 다음에 중요한 거에다가 제가 진하게 표시한 거예요. 네. 자, 이건 전국인데 요 빨간 게 이게 전국이거든요. 네. 전국이고 요게 서울이에요. 네. 아, 요게 서울이고 요게 수도권이에요. 네. 전국, 수도권, 서울. 그다음에 요게 지방인데 요게 광역시 네. 8개 도. 요 두 개 합치면 평균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8개 도와 수도권을 합치면 전국이 나올 거고. 그렇죠. 자, 여기서 요렇게 좀 그다음에 이번에는 광역시만 따로 보겠습니다. 광역시. 네. 여기 진하게 돼 있어요. 네. 5대 광역시니까 선이 5개인데 요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까맣게 제가 서울 아파트를 표시해 놨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전부 여기서 올랐다가 다 주장창 빠졌는데 네. 요 주황색선 보이세요? 네. 여기 세종이에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네. 월등하게 많이 올랐고 그러네요. 이게 2019년 11월 달 요렇게 됐고요. 네. 요거는 이제 세종시만 따로 놓은 거예요. 세종시만 따로. 다른 차트는 이제 희미하게 놔두고 네네.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2013년 100으로 놓으면 서울보다는 못 올랐지만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네. 세종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맞아요. 거예요. 더 올라갔죠. 그다음에 요거는 서울시와 세종과 블루존 여기서 이제 영끌오적 요 파란색이 영끌오적 인덱스거든요. 어휴. 영끌오적 인덱스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 이때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영끌오적 인덱스가 노도강 50개 노도강 이쪽에 그 후유증이 이렇게 오는 거죠. 최근에는 별로 반등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아, 이 당시에 노도강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못 올랐어요. 처음에는. 네네. 나중에 2019년 이후 이것도 세종, 부산 올라갈 때 더 치고 올라갔어요. 네. 요거. 그래서 요거를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놓은 게 아니고 좀 더 확대를 보면 요렇게 네. 이건 2019년 10월. 네. 11월부터 뜨기 시작했으니까 10월을 100으로 놓으면 네. 가장 세게 오른 데가 까만 거죠. 네. 요게 세종입니다. 아. 그다음에 분홍색. 와, 아니, 세종이 저기보다 더 많이 노도강보다 더 올랐어요. 노도강은 장기간에 올랐거든요. 세종은 마지막 2년 동안 올랐어요. 조치원 아까 봤잖아요. 15년 동안 옆으로 기다가 2년 만에 그냥 더블 이상. 제일 먼저 올랐고 제일 크게 올랐는데 차트를 보니까 제일 먼저 꺾여요. 순서가 보여요. 네. 예. 세종시가 제일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영끌오적 이 노도강 꺾이고 그 다음에 부산시 꺾이고 이러네요. 그다음에 여기 그 시가총액 상위 스타지도 있죠. 시가총액 상위 100개는 안 빠져요. 아. 나중에 빠졌어. 나중에. 그러니까 얘는 금액은 되게 많이 올랐는데 네.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러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네요. 뭐 예를 들면 뭐 강남만 계속 올라간다, 뭐 강남 사야 된다는데 사실 이게 잘만 들어갔다가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수익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썩 그렇게 좋진 않네요. 네, 그 얘기도 제가 책에 있는 걸 조금 이따가 제가 캡처해 왔어요. 그런 네. 질문들을 많이 하시길래 일단 먼저 선행지수라는 건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얘도 8, 9월 달에 고점을 쳤어요. 네. 그 영끌오적도. 네. 그 다음에 전국 대체적으로 10월 달에 상투 쳤고요. 자, 근데 바닥을 보세요. 바닥을. 아, 바닥을 보시면 네. 영끌오적은 계속 빠져요. 그러네요. 서울 아파트 이렇게 여기 이게 시가총 상위 100개 아파트 뜨거든요. 네. 얘보다 먼저 뜬 게 까만 거죠. 아. 얘가 뾰족하게 뜨잖아요. 네네. 꼭지도 먼저 꺽지 치고 아. 바닥에서 또 먼저 떴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꺾이죠. 예. 좀 전에 봤잖아요. 우리 봉차 아, 터지는 거. 네. 근데 이걸 재밌는 거 뭐냐면 2019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만났네. 전부 흩어졌다가 다시 만났어요. 네. 요게 제 책의 네. 순서인데 여기 보시면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 강남구와 노원구. 그러니까 헤어지면 만나고 만나면 헤어진다. 그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아. 요걸 잠깐 보시면 네. 요거거든요. 노원구랑 강남구가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네. 자 이거를 여기를 볼게요. 네. 요렇게 보시면 네. 요렇게 여기가 2007년도 버블세븐 터질 때예요. 네. 버블세븐 터질 때 폭락을 할 때 노도강은 엄청 올랐죠. 네. 그다음에 요번에 노도강이 2021년까지 폭등을 할 때 네. 강남구는 별로 못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강남구 올라갈 때 노도강은 계속 빠졌죠. 그러니까 만나는 이게 거꾸로네 지금.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이랑 지금이랑은 요때는 파란색이 내려가고 빨간색으로 올라가면서 만난 거고 요번에는 빨간색이 내려오고 파란색이 올라가면서 만난 거예요. 예, 그거가 한꺼번에 표시한 게 요거예요. 요거. 아. 즉 뭐냐면 2007년을 100으로 놓고 네. 노도강을 여기다가 붙이면 노원구 이제 강남구랑 노원구예요. 네. 여기다 붙이면 노원구 폭등을 할 때 이때 엄청나게 빠진 거죠. 강남구는 여기서 폭락을 했죠. 맞아요. 버블세븐 터지면서. 네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강남구 올라갈 때 노도강은 못 오르다가 마지막에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시작점을 여기를 보느냐
여기다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네. 근데 어차피 만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강남구 올라갈 때 네. 노도강 먼저 빠졌죠. 네. 강남구 올라갈 때 네. 노도강 계속 빠져갖고 이제 반등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시작점을 여기로도 좀 알고 2019년 말을 보자 이거죠. 해수동 풀릴 때 네. 그때부터 노도강이 폭등을 했는데 강남구는 오르질 못했어요. 별로. 네. 네. 금액이 커서 그런 거고 나중에 정고점을 넘었다니까 뭐 50억 40억 하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수익률로 치면 노도강보다 못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방금 전에 근데 봤던 만나고 나면 이제 뭔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여기도 이제 같이 빠질 수도 있고 네. 제가 볼 땐 같이 빠질 거라고 봐요. 네. 물론 약간의 오차를 좀 시간차를 좀 두고요. 그러니까 노원구랑 강남구에 있었던 일이 세종과 서울 뭐 다 마찬가지다. 네.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본격적으로 어떤 피킹이 시작된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서 주저앉을 때는 네. 못 오른 데는 별로 빠질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더 오르죠. 맞아요. 근데 위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결국 이렇게 만나더라. 아. 그게 제가 얘기했던 회자정리 거자필번 해갖고 강남구와 노원구 여기에 책에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 써놨으니까 네. 노원구 했다고 뭐 서러워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놨거든요. 이게 그때마다 테마가 다르고 네.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화학주가 오르고 어떨 때는 전기전자가 오르고 그렇죠. 막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네. 예, 이런 거지. 2020년 21년에는요 강남구 주민들 쭉 그냥 똥 씹은 얼굴이었어요. 네. 안 오르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대출을 안 대출, 해줬잖아요. 그쵸, 대출. 근데 노도강은 대출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대출 끌어다가 살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대출 끌어서 수요가 몰리니까 거기는 올랐고 강남 못 올랐는데 근데 이제는 강남도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22년부터.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일부 전문가들 그러기 야 강남 봐라. 강남이 이렇게 안 빠지고 다시 오르지 않냐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전혀 어떤 그 근본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떠드는 거다. 왜냐면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이 여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덜 떨어졌지. 그리고 이제 덜 올라지가 오르는 건데 지금 대출까지 해주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저도 이제 2025년 특히 저는 이제 하반기에 상당한 하락 파동이 저도 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강남수 송파도 싹 다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0억, 15억씩 대출받아서 네.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 여전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소리냐. 아유, 강남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강남이 결국은 회자필반처럼 네. 결국은 지금은 안 빠지고 있고 올라가고 있지만 네. 결국은 빠질 때 더 급하게 빠져서 그렇죠. 미리 빠져 있는 노도강이 덜 빠지고 있을 때 결국 만난다고 봐요. 맞습니다. 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차트에서 네. 요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비교 차트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선들을 비교한 거예요. 여기에 네. 여기에는 뭐 전세가도 있고 뭐 KB 부동산원 국토부 실거래가도 다 있고요. 네. 여기 지지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좀 헷갈리니까 여기서 제거 기능이 있거든요. 딱 제거하고 로그로 하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산술 차트예요. 초기 하면은 산술 차트인데 네. 그러니까 곡선이 되겠죠 지지선이. 그렇죠. 근데 로그 차트로 하면 직선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지. 예, 예. 아. 여기 다른 거 다 제거하고 요거만 보는 겁니다. 요거만. 네, 네. 요거만 보시면 네. 처음에 얘기했듯이 2001년 저점과 2015년 저점을 쭉 연결해서 쭉 가다가 네. 2019년 10월 달이 딱 나오잖아요. 네. 여기다 또 뻥튀기가 빵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세종이 시계단지입니다. 네. 한 달밖에 차이 안 나죠. 네. 11월에 뜨기 시작했는데 10월 달이 바닥이야. 이거는 우연치라고 하기에는 좀 뭐가 좀 구린내가 나죠. 네. 자, 여기도 또 보시면 네. 1차 반등한 거는 특례보금자리론 둔존 일변 구하기. 네. 근데 2차는 실패했다. 와.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다가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 버리면 얘가 그 다음에는 반등이 나오더라 이게 저항성 역할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저항선 역할이 되고 네. 이게 1차 하락이라 그러면 네. 이게 반등 비파 또는 민스키 모멘텀 네. 뭐 그런 것 또는 데드캣 바운스.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번에 나올 거는 얘보다는 짧게 나와요. 네. 그런데 얘보다는 짧고 약해도 네. 공포감은 극대화되죠. 왜? 이미 한번 와장창 손해본 상태에서 추가로 손해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무섭지. 예,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7억 8억 6억 왔다 갔다 해. 근데 여기서 5억이 가버리고 4억이 가버리면 네. 불과 2억 빠지는 거. 여기서는 4억 빠졌지만 여기는 2억밖에 안 빠져도 공포감은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결국은 이 근처 언디까지 온다 이거죠. 맞아. 특히 요거 연봉이잖아요. 여기 연봉이거든요. 네. 연봉의 꼭지. 그러니까 2019년 말보다는 조금 높은 거. 여기 저는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예. 얘보다는 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A, B, C가 되면서 네. 얘가 약하게 빠지는 거라고요. 크게 보면 엄청 빠지는 거지만 얘보다는 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이버전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걸 다이버전시가 뭘 볼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네. 보조지표를. 자,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월봉의 이제 비교 보조지표를 보는 건데 여기 다른 것도 다 제거할게요. 이게 헷갈리니까. 네. 요렇게. 네. 여기 제가 기능이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한번 볼 수 있거든요. 네. 요거는 뭐냐면 요 선은 2년 전과 연결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전대로 치면 2년 만에 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돌려줘야겠죠. 네. 그때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 파란 게 계속 얘가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역전세 구간이에요. 네. 아직도 역전세예요. 네. 빨간 거는 매매가는 2년 전부터 빠졌으면 안 팔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전세는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전세 구간이 심한 거라서 이 전세값이 하락이 세종 아파트를 끌어들였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볼린저 밴드랑 파라볼릭이랑 스타캐스틱 같은 건데, 네. 자 보세요. 여기도 볼 때 빵 뜰 때 요걸 보세요. 여기 이거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변동성이 엄청 작아졌어요. 네, 네. 그러다가 갑자기 빵 뜨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 벌어지죠. 네. 아래로도 벌어지고 위로도 벌어지고 쭉 가면서 여기서 이게 파라볼릭이라는 거는 매도 사인인데 네. 이제 매수 구간으로 들어선 거예요. 얘가 꺾이기 전까지는 얘는 뒤늦게라도 하락이라고 할 수는 없는. 한마디로 대세 상승이라 얘는 대세 상승이에요. 네네. 비로소 이때 대세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약간 후행 지표인데 네. 한번 방향을 정하면 웬만해서는 안 봐. 그래도 이걸 가지고 대세는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큰 그림을 할 수 그러니까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대세 상승이라고 알려주는 요 보조 지표 상에서는 최소한 팔지는 말아야지. 그렇죠. 여기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추경 매도예요. 추경 매도. 그러니까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이건 추경 매도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꼭지에서는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못 팔았다 치더라도 여기서는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걸 안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자, 반등을 했는데 중심선이 계속 24길 이평선이거든요. 네. 계속 내려오고 어퍼밴드까지 가지도 못하고서 뚝 부러졌어요. 네. 그러면서 파라볼릭이 또 마이너스가 났죠. 또 매도 구간이야 이게. 네, 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로어 밴드로 추락을 했고 파라볼릭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네.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약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고통은 되게 심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조지표 스타캐스랑 소나 차트라는 건데 네. 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느냐 보는데 얘는 아직도 멀었다. 이걸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네. 여기 구름대 있잖아요. 네, 네. 요 윗부분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여기는 지옥. 여기는 연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섞여 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 앞에 가갖고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대기하는 공간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연옥이 있다가 이게 지옥 떨어지시라고 어떻게든지 버팅겼어. 그러다가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지금 지옥 들어갔네. 지옥 들어간 거야 이게. 그러면요 얘가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후행 스팬 26개월 전에 후행 스팬도 이렇게 깨지고 있고 네. 여기서 봐도 거래가 좀 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네. 요거는 이제 이거는 확대 차트라는 건데 네. 여기에는 이제 뭐 파라볼릭,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웬만한 거 다 집어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 위한 건데 네. 여러분들 보기 힘드니까 여기서 다른 거 다 제거 요것만 딱 보자고요. 일단 이번 달 마이너스 난 거 보이고 네. 연간으로도 마이너스 난 거 보이고 네. 이렇게 보면 이거는 그 추세선 여기도 추세선을 못 지켰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하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얘가 전국 아파트의 어떤 바로메타 선행지표 요러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도 조만간에 제가 책에다가는 10월 정도를 고점으로 봤거든요.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게. 그리고 9월 달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요거 보시면 서울 아파트에서 보시면 여기에 9월 달도 지금 0.19% 올라 있어요, 지금. 네, 네. 이걸 또 확대 차트를 볼까요? 확대? 네. 확대 차트를 보고 이거를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고 이걸 엑셀 이렇게 넣으면 네. 서울 아파트도 지금 0.19 플러스예요. 상승률이 둔화가 됐지만 네. 하락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월중 고점은 8월 달에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달에 그러니까 8월 달에 신고가든 최고가든 찍어든 걸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게 이거예요. 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신고가 얘기 별로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평균값은 오르는데 신고가는 안 나오고 있는 거야. 네, 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때도 2021년 10월 달도 고점이 나왔죠. 네. 근데 고점은 11월이에요. 평균가는 왜? 고점은 10월에 나왔는데 네. 평균가는 11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이 고점인데 월 평균값으로는 9월 또는 10월까지도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상승이 끝난 건 아니다. 근데 세종이 무너지는 걸 봤을 때 서울도 결국은 한두 달 안에 고점을 찍고 네. 이제 2차 하락이 시작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제 책에 써놓은 그 시나리오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이 고점을 찍기 전에 이미 이제 세종이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23년에 그때 반등 들어올 때도 가장 먼저 반등이 들어왔던 게 세종이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 올라왔고, 근데 지금 또다시 세종이
다시 꺾이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도 머지않은 시기에 서울마저도 다시 꺾일 거다. 요게 이제 우리 네. 앨런이 예. 오늘 확실한 결론이신 거죠? 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책에 지난번 방송에서 마찬가지로 네. 2차 하락이 시작된 게 음.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세종을 보고 네. 짐작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하락하는 거는 C파기 때문에 되게 무서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별명이 킬러 C파라고 그러거든요. A, B, C 중에 C가 가장 무서워갖고 네. 그 C파의 마지막에는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네. 98년도에는 IMF 갔잖아요. 네. 97년도에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리먼 사태도 나왔고 네. 그런 이상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고 네. 세종을 좀 더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엘리언 말씀 정말 이제 저도 잘 들었고요. 저랑 이제 큰 부분 차원에서는 저랑도 거의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9월 달에 변곡점이 올 거고, 변곡점이 오고 나서 한 달 반, 두 달 뒤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락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지표들은 아마 이제 10월 중후반 정도? 그래서 한번 10월 말이나 11월 달 초에 한번 우리 엘리언님 모시고 한번 그때 또 한번 방송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리치고와 엘리언님 또 우리 데이터와 차트에 기반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부동산 시장의 등대와 같은 역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